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테슬라 올해 하락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LA의 대재앙이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를 더 자극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LA의 대재앙 사건을 조금 다루어 보고, 이 영상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요 며칠 사이에 저의 안부를 물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 가슴 깊숙이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또 이 또 기프트도 보내주시고 뭐 이 감사 어떤 그 도네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팜스프링스로 대피를 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LA는요, 거의 한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LA 도시를 피해서요, 각각 현재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호텔로 이렇게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팜스프링스로 이제, 그러니까 LA 쪽에서 이제 시에서 이스트로 가는 거거든요. 동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이 팜스프링스가 나오고요. 거기 이제 원래 좀 휴양지면서 많은 또, 이 어떤 시니어 시즌들이 뭐 골프나 옛날 그 박세리 씨도 거기에 이제 본인 집이 있을 정도로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제 피해 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래쪽으로, 샌디에고 쪽으로도 피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LA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이 대재앙을 피해서요, 막 떠나고, 이제 일단, 왜냐면 도시 자체가 지금 공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공기도 안 좋고, 실제로 이제 이 불이 너무나도 거세게 이제 이 번지다 보니까요, 집도 많이 다 탔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도 다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빨리 저도 탈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은요, 전기가 일단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전기가 나가니까요.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피신을 했고요. 피신을 해서 팜스프링스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는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자, 그런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저의 안부를 물어주셔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셀 수도 없는 분들이 댓글에 저가 어떻게 됐는지, 또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께서 다시 영상이 올라오니까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좀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본인 일도 바쁠 텐데 저에게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여러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가족끼리 식사라고 여러분들이 뭐 큰 돈들을 보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10만 원도 보내시고 20만 원도 보내시고 또 달러도 보내시고, 또 일본에 계신 분은 우리 희재님 같은 분은 또 일본 돈으로도 보내시고 막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물들, 또 마음들,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들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사명감을 가지게 됐어요. 원래 제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이제는요, 이 유튜브 채널도 워낙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 뭐 이민자들 중에 투자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감사 인사를 해주니까 제가 더 사명감을 가져야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실 시작했는데, 이제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그 어떤 여러분들의 자산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 자산들이 불어날 수 있도록,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퍼날라 드려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더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위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들까지 정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그리고 가슴 깊이 감사 표시를 전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번 이 LA 대재앙 사건이 이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고 또 얼마만큼 손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초창기에는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손실이 날 거라고 예상했냐면은 대략적으로 20 빌리언 정도 될 것이다. 뭐 한 20조 원,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 거의 한 30조 원 되겠죠. 한 3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게 이제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려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번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산불이 번지니까 어마어마한 이 데미지가 날이 밝으면 밝을수록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2배 이상 뛰어버립니다. 50 빌리언이 더 올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70조 원, 뭐 거의 80조 원 가까운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50 빌리언이. 근데 이게요, 지금은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500억 달러였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현재는요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에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무려 1,500억 달러까지 뜁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별표 쳤죠. 자, 지금 이제 135에서 150 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억, 맥스로 1,500달러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지금 이걸 우리가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한 300 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천조 원 정도 뭐 거기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1,500조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물론 환율 그 1,000원으로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요. 거의 삼성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 이상이 이번에 손실이 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삼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의 손실이 지금 현재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전망을 한 건데 충분히 더 늘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지금 현재 1,500조 원 이상의 혹은 2,000조 원 가까운 이 규모가 어떤 영향을 줄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물가 상승을 당연히 이끌고요. 좀 더 나간다면 집 가격뿐만 아니라 이 월세 있죠. 월세 상승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집이 손실된 게 거의 2만여 채가 넘거든요. 아마 지금 이게 통계가 다시 나와야 돼요. 제대로 지금 이 집계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다 했을 때에 뭐 2만여 채, 3만여 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안 그래도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집 짓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적으로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막 짓고 하는 것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건축업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법적으로도 까다롭고 지켜야 될 게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집들이 원래 짓기도 애매하고 쉽지 않은 곳인데 2만 채, 3만 채 가량 이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그게 사라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집이 다 날아갔어요. 그렇지, 당장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야 뭐 쉘터 같은 데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하겠습니까? 결국 그런데 피신했다가 결국은 월세로라도 찾아 들어가야 돼요. 당분간은요. 당장 집을 사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월세 계약이라도 어디 가서 들어가야겠죠. 그럼 뭐예요? 비싼 지역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집들이 월세로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르게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월세가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월세 가격이 뛰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미국 전체의 인플레이션의 가장 이 스티키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월세잖아요. 부동산이거든요. 집 가격하고 그 다음에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월세와 집 가격은 같이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너무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그럴 바엔 나 차라리 집 사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동돼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전세가가 올라가면 집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또 월세도 올라가면 집 가격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 살 바에 내가 집 사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에 대재앙으로 인해서요, 그냥 간단하게 집이 이렇게 많이 사라졌다? 그러면 또 집 가격과 월세 가격이 많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금리 인하도 조심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도 물가가 스틱했는데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비트코인 소식 좀 들여다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날라들었어요. 자,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부탄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도대체 부탄이 아프리카에 붙은 거야? 인도 차이나 반도에 붙은 거야? 어디에 붙은 거야? 이런 지금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가 뭐 방글라데시랑 히말라야 산맥 그 어간에 붙어 있거든요.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도 대략 한 70만 명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나라죠. 자, 근데요, 이 나라가 요즘 부각되고 미국에서마저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비트코인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부탄이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법안도 만들고 뭐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걸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법을 올려야 되고 그게 또 통과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뭐 절차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또 선진국들은 그런 또 모든 것들이 법에 따라 움직이니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되면 시간 걸리는데, 이런 부탄 같은 나라들은요, 뭐 그냥 대통령이 야 우리 그냥 해 이러면 할 수 있는 규모죠. 워낙 70만 명 인구 규모니까 작거든요. 근데 이 부탄이 전략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요, 워낙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70만 명 인구니까 이 부탄이 뭘로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아래 사진은 나오지만 그냥 산골이거든요. 산에 위치해 있는, 높은 산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실 뭘로 먹고 사냐면요, 이 나라는 결국은 그냥 관광으로, 외국인 관광으로 먹고 살거든요. 이 히말라야 산맥들이나 이쪽은요, 아무래도 그 등산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쪽이 이제 관광으로 이제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나라가요, 갑자기 위기에 봉착합니다. 즉, 관광이 막혀버려요. 왜 막힐까요? 코로나가 덮치면서 이 나라의 소위 말해서 관광이 그동안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GDP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관광이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완전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동안 들어오던 이 캐시 플로우가 있잖아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린 거야. 관광객이 한 명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법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국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라 경제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도 끌어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수입원이. 그래서 그때 이들이 이 눈을 돌린 게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왜 비트코인을 돌렸느냐?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관광도 안 오고 본인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나마 지도자들이 이 비트코인에서 이 아이디어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작은 나라지만, 그리고 가난한 나라지만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전기가 많이 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워낙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전기가 전기를 도둑질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그냥 다스리면서 그 불법적으로 전기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한다 그러면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고 종신형 때려버리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됐는데, 이 부탄 같은 데는요,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부탄이 전기 생산이 좋아요. 왜요? 산골이니까 이 물이 많이 폭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 생산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채굴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보유량도요, 전 세계에서 거의 한 4위권, 5위권에 들어갑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그 이전부터 이렇게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자산이 늘어났겠습니까? 지금 GDP의 거의 한 30-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미를 본 거죠.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가격이 뛸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런 걸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아예 전략
자산으로 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축 자산으로 보통 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 뭐 불교 이런 그 사원의 금딱지로 이제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갖다 붙일지도 몰라요. 여기에. 비트코인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찌됐건 이 나라가 전략자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위기에 빠지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비트코인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좀 일종의 투자잖아요. 여러분들도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투자를 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랄지 이런 재앙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 LA도 보세요. 언제 재앙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는요, 하루라도 빨리 먼저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투자해서 테슬라며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 달러 자산도 늘어나죠.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 경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나면 다른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탄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보면서 투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구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의 또 답변글이 하나 있어서, 자, 그 관련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젠 순왕이 그 스피치 했죠? 세스에서요. 제가 젠 순왕의 그 세스 스피치 핵심 내용들 다 정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때 이 젠 순왕이 했던 얘기 중에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요, 위에, 제가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Self-driving vehicle will become the first multi-trillion dollar robotic industry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그리고 로봇 산업까지 이 산업은 multi-trillion dollar robotics industry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이게 그냥 이 자동차 같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로봇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흉내내고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또 사람처럼 일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이 자동차면서 또 로봇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 멀티 트릴리언 달러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애플의 시가총액의 뭐 5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어마어마한 시장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게 젠 순왕이 두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결국은 자율주행, 로봇택시하고 이 로봇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테슬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젠 순왕도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피지컬 AI 월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제대로 구현되어질까 했을 때 본인도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어떤 AI 시대가 열릴까? 보니까 이미 머스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거의 이제 완성 단계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로봇택시이고 자율주행이고 그리고 로봇 산업인 거예요. 근데 그 머스크가 가장 앞서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뭐 이 젠 순왕도 많이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정말 어마어마한 이 그 멀티 트릴리언 달러를 만들 것이다 그랬더니 아래쪽 머스크 보세요. 뭐라고 하면 Jensen is right. 젠슨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젠슨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스크도 젠 순왕이 이번에 스피치한 걸 당연히 보고 있겠죠. 다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X에서 글들이 올라오는 걸 다 봤겠죠.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얘기도 봤겠죠. 그러니까 머스크는 뒤에서 웃고 있었을 거예요.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역시 젠 순왕이 머리가 좋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왜냐? 젠 순왕은 결국은 로봇과 자율주행이 이 산업이 AI 산업이 확장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 회사는 그냥 거저먹기로 같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로봇 산업하고 이 자율주행이 되려면요, 결국은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칩이 계속해서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슈퍼컴퓨터와 클라우드 이 소위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데 다 들어갔다라면 이제는 바로 자율주행과 로봇택시 시대를 이끌어가는 회사들이 본인들의 칩을 다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본인들의 코스모스에 그걸 이용한다든지 플랫폼
플랫폼을 다양한 어떤 그 시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비디아는요, 그냥 이들이 비즈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 주식도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요, 젠슨 is right. 젠슨이 옳아.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갈지.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뭐 아직 2 트릴리언도 안 되잖아요. 1 트릴리언인데 멀티 트릴리언 달러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5 트릴리언이 될지 10 트릴리언이 될지 테슬라 시가총액이요, 어떻게 될지는 뭐 상상 불가죠.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계속 당분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기분 좋은 머스크의 답변이었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기관들이 너도 나도 계속해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재미나죠. 오늘 1부 때도 이 목표 주가 올린 걸 살펴봤는데, 이번에도요,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요, 무려 46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자, 많이 올렸죠. 오늘 1부 때는 420달러까지 올린 거 봤는데, 자, 오늘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460달러까지 현재 목표 주가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바이 레이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뉴트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 그냥 바이 앤 홀드하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그냥 바이 레이팅을 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객들에게 지금 당장 사라고, 계속 사모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공격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460까지 제시하면서 그 배경들이 있겠죠. 이유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먼저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일단 자동차 영역을 얘기합니다. 자, companies growth in autos. 자, 자동차에서의 그 성장이 앞으로 re-accelerate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가속화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되냐? 지금 뭔가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가속화 되는 게 with the launch of lower cost model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좀 더 저렴한 자동차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그 사이 게 나와주면요, 확실히 이제는 매출 자체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불가항력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 테슬라는요, 럭셔리 브랜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미엄 레벨이기 때문에 BMW나 벤츠들이 뭐 폭스바겐이나 토요타처럼 많이 파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뭐 200만 대에서 뭐 한 300만 대, 뭐 많으면 400만 대, 그 사이란 말이죠. 200만 대 한 300만 대 그 구간인데 지금 테슬라가 200만 대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보통 그 프리미엄 차들의 맥스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요, 살 수 있는 사람의 그 어떤 그 수요가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프라이스 레인지가 있죠. 미국에서도요, 보통 보면 본인이 버는 월급의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월세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라 자동차에 이 매달 내는 페이먼트 있지 않습니까? 이 BMW나 벤츠 같은 경우는요, 매달 그 내야 될 게 자동차 이 소위 비용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험료도 더 비싸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비싼 차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0불, 2,000불씩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4,000불씩 5,000불밖에 못 버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게 맞게끔 거기에 더 낮은 예를 들면 뭐 캠리랄지 뭐 코로라랄지 아니면 한국의 뭐 소나타랄지 이런 수준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을 해야 감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 그러니까 이 중간대의 가격대로 살 수 있는 프리미엄 말고요, 그게 벌써 50에서 70, 60%, 70% 가까이 된다고요. 그 시장이에요. 근데 그 마켓을 테슬라가 가져가려면요, 당연히 저렴한 자동차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해야, 그러니까 가격을 내린다는 게 그냥 의도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해서 내려가야 결국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이 더 낮은 가격 나오는 건 필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빨간색으로 하는 거. As gross margin stabilizing. 자, gross margin도 이제 마진이 계속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금 2분기 연속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마진이 좋아진다. 특히 마진이 좋아지는 이유는 reduce cost as fast as price. 그러니까 지금 비용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죠. 개발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줄여진다.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마진이 좋아집니다. 이번에 마진이 한 번 더 실적과 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거 제가 내일 한번 전체 마진하고 테슬라 주가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마진이 좋게 나오면요, 결국 테슬라 주가가 또 뛰게 될 겁니다. 자동차만으로도요. 자, 어찌됐건 지금 현재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또 중요한데, 지금 자율주행 발전이 accelerate,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오는 버전들이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거는 partially unsupervised version, 그러니까 이 통제되고 관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부분 완전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로보택시 테스트 플릿이 올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이제 텍사스하고 그 지역들에서 이제 올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실제로 이 운행되는 걸 보게 되면요, 이거는 뭐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지금 소위 말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대규모로 배치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긴 어떤 절차적인 차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는 그러한 기회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 자체가 그러한 기회에 대한 반영으로 오히려 그냥 실험적으로 나오기만 해도 주가는 막 반응해서 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본인들이 볼 때 2030년도쯤 되면 4.7 트릴리언 혹은 5 트릴리언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거의 1.12, 1 트릴리언 정도니까 한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2030년도까지. 그러니까 뭐 4배, 5배다. 그리고 지금 $400 선에서 우리가 돈나무 누나가 $2,700까지 가는 것도 뭐 대략 한 6배 정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4배에서 5배, 6배 좀 더 불리셔지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상 뭐 불리셔지면 $3,600 뭐 주당 뭐 이렇게 $4,000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봐야 돼요. 로봇 산업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자율주행이 뭐 어떻게 더 확대될지. 계속해서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건 뭐 당연히 테슬라가 독점적으로 기업의 시가총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뭐 테슬라의 흐름 자체를 보면 미래가 너무 밝다라는 거예요. 다만 결국 올 한 해 이게 테슬라 주가도 계속 지금 요동치고 있죠. 많이 작년에 오르고 나서 트럼프 효과로 지금 계속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테슬라 주가가 올해 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하락할 거다, 이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왔다 갔다 이런 흐름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 변동성 속에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연말쯤 됐을 때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며, 이 2년 뒤, 3년 뒤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잖아요. 뭐 6% 빠진다, 5% 빠진다, 뭐 10% 빠진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정도 빠지면 별로 빠진 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막 15%씩 20%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떨어지질 않는데, 빠져주면요 계속 사모으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왜냐? 테슬라가 앞으로 5년간 혹은 3년간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뭐 하락하는 때가 있다, 계속 더 담으시면서 전략적으로 계속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좋은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요, 갑작스럽게 캐나다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가격을 올렸다라는 소식은 없었잖아요. 뭐 여러 나라들에서요. 자,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 많이 내렸고 또 올리지 않는다라는 건요, 지금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거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높은 금리를 고려한 건데, 자, 그런데요, 지금 밑에 캐나다에서 왜 이렇게 가격을 올렸을까? 그것도요, 한 종류만 아니라 모든 all model Y variants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델 Y의 보통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대를 1,000불 정도로 다 올렸다고 합니다. 한 1,000불 정도 올렸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면은, 현재 이 테슬라 모델 Y가
이 캐나다의 연방 $5,000의 리베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크레딧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000불 정도 할인되는 건데 결국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자 이게 연방 차원에서 5,000불 할인되는 그 엘리지빌리티 자격 자체를 이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가격을 1,000불 올림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머스크는 좀 더 길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캐나다 5,000불 정도 받는 것 때문에 가격을 누르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가격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오히려 마진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어떤 식으로도 올리는 건요. 마진율에 좋죠.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앞으로 또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1,000불씩, 2,000불씩 계속 또 조금씩 뭐 한 달에, 뭐 석 달에 한 번 혹은 6달에 한 번씩 올려가느냐가 안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캐나다가요,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마 다른 나라에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미국을 제외하고요, 금리들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캐나다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금리를 이제 계속 내려뜨려야 되거든요.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가장 높지 뭐 유럽도 그렇고 금리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가격대 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사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테슬라는 가격을 또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1,000불씩 뭐 이렇게 이건 큰 차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뭐 3만 몇 불라도 4만 불 할 때에 4만 불씩 5만 불씩 하는 게 뭐 1,000불 정도 내리고 오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건요. 테슬라는 또 팔 때 또 수백만 대, 수십만 대씩 파니까 마진율 자체에 큰 또 이 흐름이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테슬라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옛날에도 꾸준하게 올렸죠. 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종교스TV였습니다.